붉은 사이버 트럭이 도로를 가르고요. 전투기가 하늘을 감쌉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지어선 낙타와 아라비아 말들, 이거는 단순한 국빈 방문이 아니고요. 왕의 귀환처럼 연출된 퍼레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타르가 준비한 깜짝 선물, 미국산 보잉 747-8 항공기 한 대였는데요. 그것도 원래 카타르 왕실이 사용했었던 고급 사양의 전용기였습니다. 완전히 하늘 위의 궁전이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물이 아니다. 국방부 임시 사용이다. 자, 이 발언은요, 곧바로 미국 정치권에서 헌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카타르의 호의는 트로이의 목마였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협상이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판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타르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 중동 순방, 뭔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늘 제일 먼저 들렸었던 이스라엘이 빠졌던 건데요. 한때 네타냐후 총리랑 거의 브로맨스를 자랑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빼고 사우디와 카타르부터 찾은 겁니다. 심지어는 친이스라엘 강경파였었던 마이크 월츠를 UN 대사로 내보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죠. 이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고요. 새로운 외교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제 관세 폭탄의 아이콘이 아니고요. 중동 갈등을 중재하는 협상의 규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핵심이 된 나라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준비한 이 747-8,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비행기가 아닙니다. 황금 욕실, 회의실, 침실까지 있는 궁정급 항공기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즉각 반발합니다. 미국 헌법 1조 9항에 외국 수여 조항이라고 있는데요. 이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의 국가 선물은 미국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했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국방부 소속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향후에 이 항공기를 임기 종료 후에는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부패한 기득권의 불편한 진실을 찌른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카타르 총리 또한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래는 개인적인 선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부 대 정부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민주당의 이 논란과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나서 카타르는 미국 보잉사로부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조 원이죠. 280조 원짜리 항공기 구매 계약을 터뜨립니다. 무려 210대 보잉 항공기를 주문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딜이 미국에 주는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말 그대로 엄청난 효과를 예상하는데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간 정말 어려웠었던 보잉사의 회생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겠죠. 자, 이쯤 되면은 묻지 않을 수 없죠. 카타르가 주기로 한 이 항공기는 단순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계약의 신호탄이었을까요? 카타르는 이번 거래로 단순한 비행기 계약 이상을 얻었다고 보는데요. 카타르가 얻은 거는 기체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밀착 관계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외교 이상의 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방산 분야에서 미국과 운명 공동체 같은 계약 관계를 맺은 겁니다. 카타르가 선제적으로 신뢰를 쌓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중동 내 영향력을 확대한 것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연합체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이번 딜로 카타르는 미국이 먼저 찾는 중동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는 서로 보이지 않는 아주 은근한 경쟁심이 있는 나라들이죠. 이거는 외교에서 가장 큰 자산이고 카타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의 균형 외교였습니다. 과거 미국 내 유대계 로비에 치우쳐진 정책에서 아랍권 중심 외교로 균형을 잡으려는 이런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의 이스라엘 그 거리두기 시그널과 맞물려서 중동 내 새 질서를 노린 거죠. 자, 네 번째는 미국 내 군수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보잉사는 물론 GE, 레이시온, 록히드 마틴까지 이번 딜은 단순하게 이 항공기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미국 방산업계 전체와 공생구조를 만든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카타르는 이제 미국 국방산업 안에 발을 하나 들인 셈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280조짜리 이 비행기 구매는 돈 많은 나라의 단순한 호감을 사기 위한 소비가 아니고요. 국가적 전략 투자였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카타르는 280조 원을 썼지만 그것보다 더 큰 판을 산 겁니다. 카타르는 비행기 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 호감을 샀고요. 보잉 210대로 미국의 손을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트로이 목마 아시죠? 고대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는 거대한 나무 말을 이 선물로 남기고 떠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최고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자, 이번 카타르의 에어포스원 선물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협상 전략의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돈 안 쓰고 4천억짜리 비행기와 미국의 280조 원 딜을 끌어왔다는 그런 이미지와 성과와 메시지를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서 중동 재편판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산 것은 화려한 의정과 레드 카펫이 아니고요. 자원을 건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번 판의 주동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 감사합니다.